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5페이지 제2장 행운학설 집성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중국 학인들의 그 행운에 대한 견해들을 제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서들에서도 다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좀 더 볼 수 있게 하고자 제가 중국 학인들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1절에서는 기초 부분 1을 보시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대운이나 뭐 이런 걸 보는 방법을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대운 유년을 보는 기초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기초가 단단하신 분들은 보실 필요 없지만 좀 아리송했던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운, 유년, 명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주팔자를 판단하는데요. 그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정으로 구분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이 자료에서 명국, 뭐 원국 뭐 이런 것들은 선천팔자며 선천팔자. 그러니까 명국은 사주팔자죠. 그냥 우리가 보는 사주팔자. 정태죠. 그 상태로서는 어떤 고요하게 어떤 고요한 상태, 정태입니다. 거기에 대비한다면 대운과 유년은 동태죠. 다시 동태를 나눠보면 유년은 그 동태성이 대운보다 크다. 우리가 앞에서 곡이라는 분의 그 3등급 이론을 설명을 드렸죠. 명국이 제일 낮은 등급, 대운, 그다음에 유년이 제일 높은 등급. 높은 등급일수록 동하는 정도가 큰 겁니다. 팔자, 대운, 유년 이 세 가지 중에서 유년만이 모든 사람에게 같죠. 그렇지만 같은 유년인데 사람들에게 또 기lun이 다르죠. 이유는 원국이 다르고 대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월운도 있고요. 대운은 간지를 원국에 대해서 말한다면 대운은 동태적으로 주재하는 영령이고요. 대운이 원국 원령에 대비해서 휴수라고 해도 원국에 대해서는 각 그 주 간지의 생극치와 작용을 만들어낸다. 대운을 원국 월지의 왕세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운은 월지에서부터 파생한 것이기 때문에 원국 글자를 대운 간지에 대운 지지에 12운성 이런 것들로 왕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있어도 대운 간지를 원국의 월지에 그 왕세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간단히 정리를 해놓으면 대운은 동주 상황, 그러니까 같은 대운 간지를 한 세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동주 상황이 동주에서의 영향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자대운이다 그러면 갑목은 자수의 목욕이죠. 그래서 기운이 없지는 않은데 불일정한 상태가 목욕이죠. 그리고 자수는 동주에서 갑목에 설을 당하죠. 그래서 자수의 영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갑목은 더더군다나 온전한 영향을 보유하고 있기 어렵죠. 그렇게 동주에서의 영향을 우선 보고요. 대운을 아까 말씀드린 원국 월지에서 영향을 교량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원국 모 글자의 대운에서의 영양은 12운으로서 교량하고 필요합니다. 주로 생, 왕, 록, 묘고, 사절, 새, 병, 무슨 태양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중요한 어떤 그 12호는 아닌데요. 생황록고 사절 이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병호, 을미, 계사, 임자 이런 팔자를 본다면 여기에 지금 무자대운이 있는데 무술대운이 없죠. 없는데 일단 설명을 위해서 무술대운이라고 하면 무술대운 10년 운기를 주재하는 역량이죠. 등이 원국 간지의 생극자를 만들어내겠죠. 무술대운 중 천간에 대해서 본다면 대운의 무토는 일간 개수와 시간 임수를 극제할 수 있죠. 일간 개수는 합을 하고 있고 극합이죠. 그리고 시간 개수는 극이고요. 연간 병화를 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월간 을목의 영향을 모손하기도 한다. 뒤에 나오겠지만 영양에 영향을 주는 정도, 이것은 가, 그 다음에 증,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인성을 의미하죠. 생부를 해주는 거죠. 이것은 방부죠. 비겁. 이제 그 다음에 역량을 감축하는 어떤 상황인데 제일 적게 감축하는 것은 설을 당하는 경우겠죠. 이건 식. 그 다음에가 모라고 하는 겁니다. 뇌가 극하느라고 힘이 빠지는 거죠. 이것은 뭔가 재죠. 그 다음에 나를 극한 관살은 손이라고 합니다. 손. 나의 길을 손상하는 거. 이게 관살. 그래서 순서대로 인성이 나의 힘을 제일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비겁. 이제 식상은 나의 힘을 빼는 거기 때문에 약간 힘을 감축하고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기 때문에 극하느라고 힘이 빠지는 건데 식상보다는 더 빠지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를 힘을 확실히 덜어내는 것, 손, 그것은 관살이죠.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무토가 오면 월간 을목에 대해서 무토는 재죠, 재. 그러니까 몸다, 몸. 손은 그냥 붙인 거고요. 앞에 글자만 따지면 모죠. 모와 손을 구분합니다. 지지로 말하면 대운 술토는 년지 오화와 일지 사화를 설할 수 있고 월지 미토를 도울 수 있으며 시지 자수를 극제할 수 있다. 통상 대운유년은 천간은 천간, 지지는 지지의 우선작용, 그러니까 간대간, 지의 지, 지대지, 형충회합 등을 통해서 간지 간에 서로 연결되어서 작용 가능합니다. 이것이 동주작용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무술이다. 술과 미는 형이죠. 술미형. 그래서 천간의 을과 무도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물론 병오주와는 오술합이 있어서 병도 무와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를 건드려 줄 수 있을 때
그 지지 위에 있는 천간 간에 간합 이런 게 없어도 또 떨어져 있어도 작용이 가능하다. 그게 지금 여기 써놓은 간대간, 지대지, 간지는 연결돼서 작용할 수 있다. 일미, 기축, 정축, 이민. 남자인데요. 사보대운, 14, 24, 34. 지금 의류대운. 대운, 천간, 을목은 을륜. 년간, 을목. 비이죠. 같은 글자죠. 도이죠, 도이. 월간의 기토를 극하며 일간 정화를 생부하고 시간 임수를 설할 수 있다. 대운지 유금은 연지 미토, 월지 축토, 일지 축토를 설하고 시지 임목을 극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대운의 작용을 봤는데 유년의 작용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대운은 한 세트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동태적 오행으로서 정태적 원국에 대해 지고부상에 주재하는 영향을 가진다. 팔자 원국의 간지가 원국, 아무리 왕상해도 대운의 간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건 방향성의 문제죠. 동정의 문제입니다. 대운의 지지는 휴수라고 해도 여전히 원국의 간지를 생각 가능하다. 여기서 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 회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원국이 유년이나 대운에 예외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그건 그냥 작용이 아니고 반작용이죠. 일종의 반작용. 원국이 주동하여 대운 유년을 극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반작용 또는 왕자 충발 현상이죠. 회극이 가능하려면 원국에서 이미 그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원국에서 약한 상태에서 심각하게 극제를 받고 있는 글자와 그것을 극제하는 글자가 있는데 대운에서 원국에 이미 극심한 극제를 받는 글자가 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있었던 개념인데 상관상진을 한번 볼까요? 상관이 완전히 사그라졌다고 사그라진 상태를 상관상진으로 보는 건 굉장히 오류입니다. 상관상진이란 상관이 관을 제거, 이것이 거의 완벽하게, 그러니까 원국에 관이 머리를 내밀지 못하게, 원국에 관이 내밀지 못하게 완전히 제거하고 있는 상태. 상관상진에 대해서 참 이론들이 많은데요. 이 이론. 왜 이런 이론이 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주첩경에 아마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오해입니다. 상관상진, 최위기, 그다음에 상부진, 위화백단. 상관상진과 상부진. 상진은 완벽하게 누슬러짐인가? 완전히 바짝 쫄아서 사그러지게 만든
사그러진 상태가 상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상태가 상부진이죠. 상관격에서 상관에서 상관상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상부진이면 유야백단이죠. 왜 그러냐면 상관은 자체가 관성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기륭, 선악을 나눌 때 악신이죠. 사악신. 근데 그게 인성이 그것을 아니면 재성이 그것을 극하거나 설해야 되죠. 이게 역용의 기본이죠. 이런 것은 그냥 뭐 최유의기, 가장 기묘하다. 이렇게까지 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인성이 당연히 상관이라고 하는 악신을 눌러주는 것이고요. 재성이 상관이라는 악신을 설해서 유용하게 쓰는 것이죠. 이것은 기묘할 것까지는 없었죠. 이건 일반적인 격국의 방식이죠. 그런데 최유의기라고 하는 걸 붙이면서 상관상진을 앞에 넣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통상적인 방법 외에 특별한 예외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관상진은 상관이 관성을 완전히 사그라지게 만든 상태, 이런 경우 특별히 기묘한 부분이 있다. 이게 지금 일종의 어떤 회극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원국에서 관성이 상관에게 완전히 사그라질 정도로 제압이 된 상태죠. 통상은 그런 상관이 관성을 누르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재난이 있습니다. 뭐 구설이 있고. 그런데 그 안 좋은 것의 예외로서 매우 좋은 경우. 그러면서 주원장 사주팔자 예를 들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래서 그 경우에 관성이 오면, 상관상진하고 있는데 관성이 오면, 최고 지고부상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관운을 갖게 된다. 회극 상관이 관성을 원국에서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데 운에서 관성이 왔습니다. 그러면 원국에서 제압당하고 있는 관성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때 원국의 상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상관상진하는 자신의 역할을 드디어 발휘하게 됩니다. 원국은 어떤 대기 상태죠. 운은 그게 발현 또는 응기입니다. 그래서 원국에서 이렇게 관성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어떤 상태인데 운에서 그것을 자극하는 관성운이 왔으면 원국에 있는 상관들이 드디어 그 관성을 제압합니다. 십신으로 안 보고 오행으로 보면 더 간단하죠. 그러면 이 제압되는 이 글자, 이게 회극을 당하는 거죠. 이게 대운유년이면 대운유년이 원국에 회극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설명드린 말이죠. 이건 우리가 사회의 어떤 통념상으로도 매우 상식적인 해석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상관상진을 비틀어서 인성이 상관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결에서 말하는 상관상세 최위기, 뭐 상부진, 뭐 무슨 유야백단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성이 상관을 제압하는, 견제하고 누르는 것이 상관이 4대 악신이기 때문에 당연한 용법인데, 그 예외로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기존 어떤 명리학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이런 오류가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간목이 인월에 출생한 경우에 취용 원칙을 알고 있다고 하고, 이제 용신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뭐 태극점별 판단 방법이죠. 태극점. 우리가 용신을 취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신을 가지고 각 우리가 알고 싶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항목, 사항, 그런 것도 우리가 태극점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결혼, 뭐 시험, 뭐 승진, 이사, 뭐 어떤 육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항목별로 분류를 하고 그 항목에 맞는 그런 태극점을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태극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재성, 여자는 관성. 이게 혼인의 기본적인 태극점이죠. 그리고 궁도 같이 보는 거죠. 궁. 혼인궁. 먼저 자기 일간 간목의 아래, 배우자궁이죠. 희신인지 기신인지 한신인지를 본다. 만약 희신이라면 혼인은 대부분 평안하고 원만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희신인데 그 침탈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물론 같이 봐야 되지만, 기신이라면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한신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당연히 일주 좌의 부부궁을 보는 이후에 반드시 혼인 쌍방의 팔자에서 기장이 잘 맞는지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 명국의 희용신이 화인데 배우궁, 부부궁에 마침 화이면 부부궁은 희용으로 봐도 무방하다. 다만 가령 배우자 상대방의 팔자가 금수, 가을이나 겨울에 출생하면서 게다가 그 명중의 배합이 금수가 많으면, 그 배우자의 명중의 배합이 금수가 많으면 배우자 상대방, 이 상대방 본인, 이 희용신이 화이고 일간이 갑인 사람의 배우 상대방의 팔자에 금수가 태다한 것으로서 자신의 희용인 화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쌍방 팔자의 생명의 기장은 서로 보완이 불가하다. 보완해야 되는데요. 서로에게 짐만 될 뿐이고 자신이 앉아있는 배우자궁의 희신을 감경하는 작용을 한다. 즉 비록 상대방의 조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조력, 이것은 흔히 궁리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상 혹은 가정상의 생활 조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양재의 기가 불화하니 매사 다투고 스트레스이다. 이 기는 우리가 성이죠. 성. 배우자 성을 볼 때는 배우자의 어떤 서로의 그 인연의 깊이, 서로 그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깊고 낮음, 이런 거죠. 궁유를 볼 때는 조력의 유무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궁유가 좋다면 일단 그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데, 성이 안 좋다면 그 도움이 우리 그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좋은 관계가 아닌 오히려 뭐 스트레스나
정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다 보는 거죠. 따라서 만약 팔자의 희용신이 목화이고 아직 혼인 전이라면 여름이나 봄에 출생한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하는 것이 좋다. 여름이나 봄의 팔자에 목화가 많기 쉽기 때문이다. 월령의 작용력이 팔자에서 6할 이상 점한다. 반대로 명중에 희용이 금수인이면 추동에 출생한 사람을 찾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인문 초보가 자신의 팔자로서 혼인을 보는 간단한 방법이다. 근데 다시 격국을 보아서 여자 팔자에 상관 견관이 있거나 남자에게 재와 겁이 같이 노출된 경우 등의 격국이 있으면 좋지 않죠. 여자의 상관 식신이 많고 재관이 과하게 약하거나 남자에게 비겁, 겁재가 많고 식상의 생재가 보이지 않으면 모두 한 개인의 혼인에 영향을 준다. 이런 방법은 약간의 공부가 된 후에 이제 할 수 있는 격국 이런 것까지 보면, 즉 혼인 등은 대운과 무관하게 원국만으로도 일단 계략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성을 제고하려면 다시 태극점의 희기를 판단해야 된다. 명중에 목화가 희신하고 해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목화가 희신이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태극점, 원국에서 결혼 혼인을 본다면 원국의 재관의 희기를 보고 또 구흥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대운유년에서 이런 재관 희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구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같이 보아서 구체적으로 혼인의 좋고 나쁨, 배우자의 어떤 진정한 도움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죠. 혼인 외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자신의 운로죠. 운로. 어떻게 희생신에 근거하여 운정을 파악하는지는 대운을 일으키는 거죠. 먼저 대운을 일으키는 법은 뭐 간단합니다. 자신의 생일에서 그 양나음녀죠. 순행과 역행, 양나음녀, 순행, 반대, 음남, 양녀, 역행. 순행은 자신이 태어난 출생인에서 다가오는 절기, 미래절, 미래의 절월로 순행하거나 역행은 과거의 절월로 역행. 그리고 그 총 일수를 3으로 나누어서 대운을 일으키는 나이수를 구할 수 있다. 정해년 음력 7월 초일 조자시 출생. 정은 음인이 남자라면 음남이죠. 그러니까 지나온 월 입추가 음력 6월 26일이죠. 지나온 월, 그러니까 역행이죠. 지나온 월까지 세는 거죠. 13일인데 13일을 3으로 나누면 4와 3분의 1. 대략 4세 3개월.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허세죠. 허세. 출생할 때부터 세는 것이죠. 근데 실제 나이를 계산하려면, 실제 연도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1년을 차감한다. 47년에 출생했다면 대운이 4세에서 일으키지만 실제상으로는 51년이 아니고 50년에 대운이 시작된다.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작년 교운 같이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년에 대운이 시작되고 1년에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 정미의 공사는 이것은 허세죠. 허세. 허세.
정무기경신. 4세니까 경년이었죠. 경년과 간합한 을년. 이렇게. (47년) (48년) (49년) (50년) 이게 만 나이가 되겠죠. 이건 이제 서기 표시인데요. 어쨌든 47년, 48년, 40, 50년. 그러니까 50년이 4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서기 표시 이렇게 해준다. 이 두 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 대우는 지지를 중요하게 보는 설이 있다. 일단 방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죠. 방위는 동정의 시발점. 이것이 이제 음양으로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방위가 중요합니다. 목이라고 하는 방위, 목방은 풍의 방위죠.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이죠. 이것은 양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방위가 중요하죠. 대운 간지는 세트로서 10년의 조건하품을 주관한다. 어떤 명세에서는 천간은 전반 5년, 지지는 후반 5년을 주관한다고 하기도 한다. 어쨌든 천간과 지지의 영향 반드시 간지를 같이 봐야 하고 따로 떼어서 보는 건 불가하다. 어떤 동주에서 먼저 영향을 판단하는 게 좋다. 갑자대운이라고 그러면 간목 따로, 자수 따로 이렇게 보는 것, 또는 지지를 중요하니까 자수 위주로 본다. 이런 것도 다 물론 일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이 대운에서는 간목이 자수라고 하는 목욕지에 앉아서 영향이 크게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간목이 상반기 5년 동안에 주관을 하지만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대운이 을사이면 목은 화위에 앉아 있는 거죠. 을목은 꽃이 피는 초목이니 당연히 화에게 연수하기 쉽고, 따라서 천간운이면, 그러니까 을목운인 경우 목의 영향이 크게 감축된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을류갑신이라면 목이 절각되니까 매우 약하겠죠. 근데 지지운, 신금, 유금운인 경우에는 딱 절반씩, 기간은 떼어서 볼 수 있지만 영향은 칠할 정도로 강하다. 천간 대 천간, 지지 대 지지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요. 자, 이 팔자를 다시 온전하게 적어보면 정해무신, 임신, 경자 이렇게 됩니다. 정해무신, 임신, 경자. 이제 이 팔자를 구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죠. 이 지금 텍스트, 원래 텍스트에서는 가정간격, 지지의 금수가 만반이죠. 그런데 지금 화토가
약하지만 년월간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그 팔자 원국을 이렇게 보는 방법을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대운윤년을 판단하는 방법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금수는 용신이고 화토는 기신입니다. 그 중간에 목이 있는데, 목은 수가 통관 화해하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통관하면 화해가 돼서 흉하지 않고 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 말입니다. 대운은 지지를 중시하는데 먼저 대방향으로 본다. 좋은 30년, 여기 미오사 남방이네요. 명중에 화를 끓이니 좋으는 좋지 않다. 중년 30년은 목방입니다. 명중에 수가 있어서 화해하니까 길한 운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이 팔자는 반드시 중년 34세 이후에야 비로소 좋은 운으로 바뀐다. 만년 이후 해자축 수방운이니 수를 기뻐하는 바 만년은 좋다. 이렇게 대운을 간략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각 대운별로 또 나눠서 봅니다. 자, 정미운, 화토가 모두 기신이다. 불리하다. 어느 곳에서 정미운, 화는 임수일주의 재성입니다. 토는 관성이죠. 재관 방향에서 일단 불리하다. 그래서 파재나 관사십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니까 본인한테 뭐 이런 일이 있기보다는 집안에, 더더군다나 년월의 화토가 천간에 더했죠. 그래서 집안에 파재나 관사 시비가 있다. 병호운, 화의 역량이 막강하다. 파재, 원국 연주천간 정화정제가 투출하고 월주 무토 편관이 투출, 모두 기신입니다. 연주는 조년, 월주는 청년기, 따라서 조년 시기에 파재의 특성이 매우 분명하다. 조년에는 불리하고 집안이 파재하여 크게 기울며 관사 시비와 파재가 같이 온다. 을사운, 여전히 화가 주이죠. 아직 불리하다. 오로지 을과 명국에 금이 합한다. 경이. 사화와 명중에 신금이 합한다. 금도 묶이지만 화도 작용 역량이 감경된다. 그렇지만 좋지 않은 운이다. 따라서 이 대운도 여전히 불리하다. 다만 오로지 앞에 대운들에 비해 약간 나아지는 느낌. 하지만 실리를 얻지 못한다. 화가 재산이고 기신이니까 실질은 없죠. 오로지 자신을 갈고 닦아 명리를 얻는 것을 구하지 말고 오로지 경험을 쌓고 자신에게 충실하여야 할 시기다. 자, 갑진운이 왔습니다. 갑진운. 갑은 목에 속하고 진은 습토이다. 먼저 대운의 방위를 보면 이른바 전갑은 이제 방향이 바뀌죠. 조운의 30년 남방 화운에서 중년 시기에 인묘진 목방 30년 운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운이다. 조년에 30년이 가장 좋지 않은 화운이 지나갔으므로 현재 목운으로 가고 있는데, 관건은 원국에서 수의 화해가 있는지 여부다. 수가 와서 화해하면 길하고 수가 화해함이 없으면 흉하다.
대운 천간의 갑과 원국의 4개의 천간을 비교하여 그 생극제가 어떤지를 본다. 또한 이 가부는 전반운이다. 원국 천간에 정화, 무토, 일간, 임수, 경금이 투관했다. 원국 일간도 같이 보죠. 경금이 갑목을 극하는 것은 이치상 흉하다. 다만 이 명주는 임수 일간이고 임수가 일간으로 투출하여 수가 금을 화하고 목을 생함이 가능하니 결국 경금이 임수를 생하고 임수가 다시 갑목을 생하게 되어 복룡화길의 상이 이루어진다. 일간의 역할을 하면 본인이 능력을 가진다. 역할을 하면 일간이 어떤 조우를 담당하거나 희용신 역할을 하면 본인이 능력을 가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갑목은 또한 임수일주의 식신성이니 이것은 지혜, 총명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간에 재능을 발휘하여 이득이 이루어지니 앞의 운과는 다르게 될 것이다. 이건 가분이고요. 이건 진. 진토, 습토죠. 명국이 토를 끓인다고 보았으니 본래는 불리하죠. 다만 진토와 원국의 신금 자수가 삼합으로 수국을 이루니 기신을 희신로 전화한다. 이명조는 수운과 금운을 가장 기뻐하니 소위 이운에서 1차로 수운이 도달, 기신이 희신로 전화하니까 진정으로 좋은 운이다. 수는 임수일주의 비견 겁재성, 운에서 이것으로 가면 희신이니까 친구나 단골 고객의 조력이 가능. 더구나 진토와 원국의 신자가 삼합으로 수국이 이루어지는 바 합이란 행운에서 만나면 기막힌 운을 만나거나 기회를 갖게 된다. 이 기간에 친구나 단골 고객의 조력이 있고 좋은 후기가 있어서 구함이 이익이 있고 성취가 가능하다. 그 다음 계묘운, 전반 개수운, 명에서 기뻐하는 운이다. 후반은 묘목이 주관하는데 원국, 지지, 묘, 신과 암합, 경금은 명국의 희용이고 임술지의 편인성. 운에서 와서 이런 합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의외의 조력을 얻을 수 있다. 특수한 편업상에서 발전한다. 편인, 희신, 편업 이런 거죠. 이민운, 앞에 임수, 후반 인목은 속칭 재강운이죠. 충재강운, 월지를 충하는 거죠. 인목과 원국의 두 개의 신금이 상충해서 왕한 것을 충해서 범하는 혐오, 범왕의 혐오, 불리하다. 다만 원국 지지의 해수 자수가 양충을 화해, 도리어 복lum화길의 운이 있게 되어 재능을 발휘하고 이익이 있다. 다만 안에서는 여전히 충동의 일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장애는 아니니 인운과 원국의 지지, 해가 인해합으로 인신충을 약간 화해하기 때문이다. 약간 화해는 아니고요. 상당히 화해가 되죠. 신축은, 신금은 유리하며 축은 습토이고 수가 여기이니까 수를 극하는 힘이 크지 않다. 이 지지의 두 개의 신금이 화해하니까 토생금의 상을 이루고 흉을 희로 전환하니 큰 장애는 없다. 경자운 모두 희용이다. 만년이 좋다. 이렇게 대운을 조사한 후에 가까운 시기에 전후 몇 년의 유년 운정 반드시 조사를 해서 판단해 놔야 되겠죠. 유년의 운정을 조사하는 것도 대운과 이치는 같다. 유년의 천간 지지와 대운의 천간 지지, 원국의 천간 지지와 선울 비교. 유년을 보는 법.
예를 들어 2006년 병술년, 7년 정해년, 8년 무자년 등등. 유년도, 유년의 오행 속생도 전체로 본다. 즉 동주를 본다 이거죠. 병술년이면 병 따로 술 따로를 보기도 하지만 우선 병술을 보는 거죠. 병술. 술은 병의 고죠. 그래서 이 병술년에서는 화토가 같이 강하다. 원국에 화토가 있으면 화토가 같이 강하고 원국에 화토를 돕는 글자가 약하면 토가 주가 되는 거죠. 기신이 강하게 되겠죠. 이 팔자에서 대운, 이민대운. 병술은 화염, 토죠. 화토를 기뻐하는 사람은 유리하며 화토를 꺼리는 사람은 불리하다. 이 팔자의 주인공이라면 불리하겠죠. 정해년. 화가 수 위에 앉아서 화의 힘이 크게 감축되는 바 전체로 보면 화의 힘이 3할, 해수가 7할, 즉 명예에서 술을 기뻐하는 자는 여전히 유리하고 술을 끓이는 자는 7할이 불리하다. 무자년, 무토 3할, 7할이 수가 주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대운과 유년을 볼 때 구체적으로 기륭이 어떤 일에 응엄하는지는 대운과 유년의 천간, 지지오행과 일주에 관계해서 정하는데 그것이 10종이 있고 그것이 육친이죠. 유년을 논할 때 주의할 점. 관할의 범위의 크기는 당연히 원국이 제일 넓고 그 다음에 대운, 그 다음에 유년이겠죠. 범위. 즉 원국의 등급의 고저, 복록의 대소 이런 걸 나눠서 보는 건데요. 에너지 그릇의 크기. 그런데 주동과 피동을 감안한 완급, 즉 민감도는 유년이 가장 민감하고 그 다음에 대운, 그 다음에 원국. 이건 동정의 구분이죠. 그러니까 민감도를 기흉의 크기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년이 제일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제일 민감하죠, 유년이. 그래서 우리가 1년운이 제일 영향력이 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대운이 좋은데 유년이 안 좋으면 유년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크게 흉하지는 않습니다. 대운이 안 좋은데 유년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반드시 유년을 어떤 필터하는 거예요. 필터링. 그래서 관할 범위로 따지면 유년은 대운을 넘어갈 수 없죠. 다만 민감도, 어떤 속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유년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거. 이렇게 본다면 대운과 유년은 따로 떼놓고 볼 것이 아니고 합쳐서 세트로 인식하고 항상 세트로 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갑진년이면 갑진년만 따로 떼어서 유년이 제일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유년만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대운이 어떤 대운인데 갑진년이구나 이렇게 봐서 이 갑목 진토의 갑목의 상황을 갑진에서 한번 판단해보고 내가 그 갑진이 해당하는 대운에서 판단해서 그 결과를 원국에다가 대입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